공정보상이라 일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공정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호봉제 중심으로 기업이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공정보상이 안 되고 이게 평등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벌써 공정보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증권산업인데요. 주요 증권사 임직원 연봉을 보면요, 직원들이 대표이사 사장이나 대표이사 회장보다 월등하게 연봉이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삼성증권의 강정구 영업지점장은요 56억 9,400만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57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삼성증권의 영업지점장 강정구 지점장이 말입니다. 게다가 윤태호 다올 투자증권의 과장은 42억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나죠.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입니다. 32억 200만 원을 받았어요. 대신증권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강정구 지점장이나 윤태호 과장보다 덜 받았죠. 이게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한양증권 센터장 이준규 센터장은요 23억 2천만 원을 받았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공정보상이라는 말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어 갈 겁니다.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50대, 여기는 뭐 공정보상보다는 호봉제가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20대 후반, 여기는요, 아니 내 능력껏 일을 했는데 왜 내 능력껏 일한 만큼 안 주냐 이겁니다. 나는 내 능력껏 일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보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에게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조는 호봉제 깨는 거 반대하거든요. 성과급으로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호봉제의 원조 일본의 토요다였거든요. 일본의 토요다가 2021년에 연공 서열식의 자동 인상, 쉽게 말하면 호봉제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성과평가를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 반영을 하고요, 호봉제를 절반 정도 반영을 했는데 아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평가가 높은 직원에게는 더 많이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요, 평가가 낮은 직원은 더 적게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실 2021년에 일본의 토요다가 기본적으로 연봉제를 개선을 하면서요, 우리 재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토요다가 웬일이야. 토요자가 호봉제의 원조고 기본은 연봉 성과급으로 주지 않는 게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바꾼단 말이야. 우리도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재계가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2021년이에요. 지금은 2024년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토요다의 새 임금 제도는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대 혁신 내지는 일대 개혁이라고 봐도 제가 봐서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말입니다, 연봉 성과급제를 도입을 하면서 정년은 70세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직원에 대한 성과 측정이나 인재 관리를 확실하게 했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바꿨을까? 우리도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변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제는 제대로 보상받겠다 이거예요. 예. 1000인 이상 기업의 호봉제 도입률입니다. 2021년 70.3%였거든요. 1000인 이상이면 대기업이잖아요. 2022년에 67.9%, 2023년에는 65.1%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무려 5.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노사가 특히 노조 쪽에서는 호봉제 폐지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요. 직원들이 그만큼 말입니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MZ세대는 우리와 다르다. MZ세대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왜 내가 똑같이 보상을 받느냐. 나는 평등 보상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사측도 또 노조도 이게 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조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뜻이죠. 노조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요. 실제 MZ세대들 지금 보시면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불만을 품어서 첫 일자리를 이직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45.9%가 그렇게 이직을 합니다. 나머지야 뭐 계약기간 종료나 개인적인 이유 한 14% 정도 되고요. 전망이 없다 9.1%, 적성이 안 맞다 6.1%, 직장이 파산했다 2.1%, 창업을 하겠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7.3%예요. 핵심은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겠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노동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겠구나. 게다가 MZ세대들의 생각에 따라서 진짜 많이 변해지겠구나. 그러면 노동운동도 저는 굉장히 많이 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586 세대라고 하나요? 586 세대 아니면 그 밑에 세대들이 노동의 어떤 전체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들이 점점 물러납니다. 뒷방으로 점점 물러나고 MZ세대들이 점점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노동개혁은 제가 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변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노동 생산성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식이든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은데 그게 노동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MZ세대들은 내가 더 일하면 더 일한 만큼 돈을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최악이에요. 38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그 회원국 중에 29위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시간당 43.1달러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요. 시간당 113.6달러입니다. 미국도 75.5달러고요. 일본도 48.1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뭐 정부의 의진동, 야당의 방어돈 저는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MZ세대들의 인식의 변화가 지금 노동시장을 서서히 개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마도 말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요. MZ세대들의 공정한 보상이라는 어떤 요구가 노동개혁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57억 받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강정구 삼성정권 영업지정자처럼 57억이죠. 56억 9,400만 원 받고 싶은 거예요. 윤태호 과장처럼 42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준규 센터장처럼 23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공정보상이라는 게 점점 확산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봐서는요. 노동개혁의 단초는 정부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결국은요. MZ세대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정보상이 가능하게 되고요. MZ세대들의 요구가 결국은 노동개혁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MZ세대들은요. 분명한 것은 공정이거든요. 일한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예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쟤보다 월급이 적고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사측 입장에서도 MZ세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노동개혁이라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요. 어떤 기득권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세대들이 인식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대를 바꿔간다. 저는 그렇게 오늘은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MZ세대들의 요구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점점 더 큰 표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화의 기류에서 우리는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변화를 더 확실하게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변화의 물꼬는 굉장히 활활 타오를 거고요. 예, 그 변화가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